아침에 이 말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돈과 건강이 동시에 새고 있는 겁니다. 절에 100번 가셨습니까?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돈은 모이지 않고 몸은 무겁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옷이 방은 아직 어둡고 이불 밖은 쌀쌀합니다. 그 순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도 힘들겠다. 돈은 언제쯤 모이나? 그 말을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여기서 잠깐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 말이야 누구나 하지 않나? 아침에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도 있지.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이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주문이 됩니다. 주문대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하루가 쌓이고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됩니다. 아침에 이 말을 모르고 살아온 세월만큼 기운은 그만큼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절에서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절에 오시는 분,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신 분, 명당이라는 집으로 이사를 3번이나 다니신 분, 어느 날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살림이 나아지셨습니까? 17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모두 밖에서 답을 찾으셨습니다. 더 좋은 절, 더 좋은 날, 더 좋은 집. 그런데 정작 바꾸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 하나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새 나갑니다. 절에서 기운을 채워도 집에 오는 순간부터 그 기운이 새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입입니다.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뱉는 그 말입니다. 경고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계실 겁니다. 지갑을 마지막으로 열어보신 게 언제입니까? 카드 명세서 문자가 올 때마다 손가락이 느려지지 않으십니까? 몸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예전에는 있었던 기운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습니까?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매일 아침 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왜 절백번보다 이 말 3번이 더 강한지,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100일 동안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아침에 이 말을 딱 3번씩 100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말이 뭔지조차 모릅니다. 알아도 설마 말 한마디로 라며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안 모이는 진짜 이유, 그게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도 그 습관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그 습관이 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재물이 막혔다고 느끼실 때 어디서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집 현관이 북쪽을 향해서 그런가? 이사한 방향이 잘못됐나? 올해 내 띠운이 안 좋다고 하던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이 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명당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물을 떠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물이 모입니까? 모이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안에서 기운이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 구멍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이 지우고 스호 후즈면 안이 지우고 안이 지우.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십니다. 먹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아닙니다. 입에서 나가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무렇지 않게 뱉는 그 말.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릅니다. 물처럼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매일 아침 무거운 말을 내뱉는 사람의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운도 물과 같습니다. 무거운 것이 가득 찬 곳엔 가벼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분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드십니까? 뉴스를 봅니다. 주식 앱을 엽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한숨을 한번 쉽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게 매일 아침 루틴이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배우자 옆에서 혹은 혼자 방에서 이번 달도 빠듯하겠지. 어디서 돈이 생기겠어.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말들 본인도 모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하루를 여는 첫 번째 명령이 됩니다. 뇌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몸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그 말대로 흘러갑니다.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눈앞에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몸이 이미 전투태세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기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을 따라갑니다.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집을 만듭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집은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매일 아침 기운을 닫으면 그 집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작고 낡은 집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매일 아침 기운을 열면 그 집에는 다른 흐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틀립니다. 집을 바꾸려 합니다. 방향을 잘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매일 아침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가 집을 바꾸고 기운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올바른 말을 3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코르티솔이 내려갑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기운이 열립니다. 그 기운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집안에 퍼집니다.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담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구멍난 그릇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서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기운을 버리고 있는 세 가지 습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말의 효과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기운을 버리는 세 가지 습관, 대부분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야 바뀝니다. 편한 말만 들으면 편한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낮입니까? 몸을 회복하는 밤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눈을 뜨고 난 뒤 첫 30분입니다. 이 30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에서 깨어난 직후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외부 자극에 가장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필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것, 이 시간에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날 하루 전체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하루라는 밭에서 자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30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핸드폰입니다. 뉴스입니다. 걱정입니다. 가장 소중한 30분에 가장 무거운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분들 중 재물이 늘 부족하고 몸이 늘 무거운 분들에게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습관, 일어나자마자 걱정부터 합니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까지 하던 걱정을 눈을 뜨자마자 다시 이어서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잠시 내려놓았던 무게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다시 집어듭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눈을 뜨기도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서 줄을 섭니다. 갚아야 할 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불안한 내일. 그것이 하루의 첫 번째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이 몸에 새겨집니다. 하루 종일 그 무게를 들고 삽니다. 두 번째 습관, 감사를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입니다. 이것들이 당연합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저녁 잠든 사람 중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던 단 한 가지가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곧장 걱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빈 그릇이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 불평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습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힘들다, 돈 없다, 안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야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반복해도 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세 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해당되실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걸 나쁜 습관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된 겁니다.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 그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습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걱정이 시작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거운 말이 나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자동 반응이 내일 아침 기운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폼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절 100번이 소용없을까요? 절에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잠시 편안해집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시작됩니다. 다시 돈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다시 한숨으로 하루를 엽니다. 절에서 힘들게 채운 기운이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새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절에 가는 게 다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절에 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새 나갑니다. 기도로 채우기 전에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 구멍이 바로 매일 아침의 말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의 생각 습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멍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새어나가던 기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몸이 먼저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엔 주변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하나씩 풀립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구멍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멍을 막는 것과 문을 여는 것은 다릅니다. 구멍을 막는 것은 나쁜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좋은 것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로 아침에 해야 할 그 말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를 더 알아야 합니다. 왜 집의 기운이 사람을 따라가는지, 왜 같은 집인데도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는지, 이것을 이해하면 그 말 세 가지의 힘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집인데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진다고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풍수 얘기를 꺼내면 두 반응이 나옵니다. 맞아, 집 방향이 중요하지? 혹은 아니면 그거 다 미신 아닙니까? 둘 다 풍수를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풍수의 한자를 보십시오. 바람, 풍, 물수, 시, 바람과 물입니다. 바람은 기운의 흐름입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입니다. 풍수는 결국 기운과 재물이 막히지 않고 돌고 도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의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 이야기가 아닙니다. 흐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가구 배치가 아닙니다. 현관 방향이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움직입니다. 무거운 말이 울려 퍼지면 공기가 무겁게 진동합니다. 그 진동이 벽에 닿고 천장에 닿고 바닥에 닿습니다. 집 전체가 그 무게를 흡수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무거운 진동이 반복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 집은 무거운 공간이 됩니다.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르게 답답한 집, 오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한 집, 그 집에 재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의 결정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물에 서로 다른 말을 들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물과 짜증난다라는 말을 들은 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결정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사의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답고 정교한 결정을 이뤘습니다. 부정의 말을 들은 물은 뭉개지고 흩어진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말을 뱉는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몸을 바꿉니다. 몸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집이 바뀝니다. 집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운이 막힌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 현관이 어둡고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사람의 입과 같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관에 물건이 쌓인 집은 들어오려는 기운을 막아섭니다. 두 번째 신호, 침실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침대를 향한 거울은 잠자는 동안 회복되어야 할 기운을 계속 튕겨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습기와 냄새가 납니다. 부엌은 집의 재물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재물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멈춥니다. 이것들을 고쳐도 가장 중요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절반짜리입니다. 공간 풍수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풍수입니다. 현관을 밝게 해도, 거울 위치를 바꿔도, 싱크대를 깨끗이 청소해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매일 아침 무거운 말을 뱉으면 그 집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사흘이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이 좁고 집이 넓고 방향도 좋지 않은 집.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매일 아침 밝은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따뜻한 기운으로 공간을 채웁니다. 그 집은 달라집니다. 처음 들어서는 손님이 느낍니다. 여기 왠지 편하다. 여기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것이 사람 풍수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넘치는 집이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랐습니다. 재물이 날아가는 집도 있었습니다. 넓고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 차이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기운은 매일 아침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리가 됩니까? 왜 집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왜 방향을 따지는 것이 절반짜리인지, 왜 사람이 먼저인지, 그렇다면 사람의 기운을 어떻게 바꿉니까? 오랜 수행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매일 새벽 절을 해야 할까요? 물론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딱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 세 가지를 세 번씩, 그 말을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경고부터 먼저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런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비옥한 땅에 심은 씨앗은 잘 자랍니다.
메마른 땅에 심은 씨앗은 썩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말이 가장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아닙니다. 새벽입니다. 특히 해가 뜨기 직전 그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인시라고 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예로부터 수행자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 정진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기운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간, 음기가 물러나고 양기가 들어오는 시간, 옛 어른들은 그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 뇌파는 세타파에서 알파파로 넘어갑니다. 세타파는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알파파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이 두 파장이 교차하는 짧은 순간, 이때 입력되는 정보는 평소보다 수십 배, 100배 깊이 새겨집니다. 표면 상태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핸드폰 화면에 불빛이 그 열린 상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뉴스의 무거운 말들이 그 열린 상태 속으로 새겨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무거운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하는 말 3가지가 낮에 하는 말 300가지보다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깊이 들어옵니다. 새벽은 문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이불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눈을 뜨고 천천히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입을 여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3번 소리내어 천천히 하십시오. 왜 감사합니까? 기운은 열린 곳으로 흐릅니다. 감사는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불평은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닫혀있는 문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밖에 있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감사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억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들었을 때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감사가 기운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려야 다음 것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말, 첫 번째 말을 3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어서 하십시오. 나는 풍요롭습니다. 돈은 나에게 흐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것도 3번 소리 내어 하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내가 지금 풍요롭지도 않은데 이걸 말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을 향해 놓으면 바늘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결국 북쪽에 닿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몸의 방향이 풍요 쪽을 향합니다. 뇌는 현실과 강한 확신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그 상태로 가려고 움직입니다.
작은 기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지나쳤던 것들이 보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입니다. 작게 웅얼거리면 안 됩니다. 확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열흘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어색함이 사라지고 그 말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말, 오늘 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나에게 기운이 열립니다. 이것도 3번 하십시오. 이 말의 역할은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은 문을 여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방향을 잡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오늘 하루의 흐름을 설정하는 말입니다. 하루의 기운은 아침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오늘도 힘들겠지라고 하면 하루 종일 힘든 것만 보입니다. 힘든 일만 들어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하루 종일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작은 것도 크게 보입니다. 같은 하루인데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쌓입니다. 그 차이가 한 달이 지나면 보입니다. 3달이 지나면 느껴집니다. 100일이 지나면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보기 전에 이불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두 번째, 나는 풍요롭습니다. 돈은 나에게 흐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3번. 세 번째, 오늘 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나에게 기운이 열립니다. 3번, 딱 3분입니다. 100일만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이 말을 10배 더 강하게 만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말만 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씨앗은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3가지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성껏 골랐습니다.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깊이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겠습니까? 말이 씨앗이라면 행동은 물입니다. 새벽에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0분에 무거운 뉴스를 보고 걱정을 이어가고 한숨을 쉬셨다면 씨앗을 심자마자 그 위에 돌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말 이후 30분의 시간이 100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도 중요합니다.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말의 씨앗을 싹 키우는 물이 됩니다. 첫 번째 행동, 따뜻한 물 한 잔. 말을 마치고 일어나십시오. 부엌으로 가십시오. 따뜻한 물을 한 잔 끓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마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건강 습관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물은 기운을 몸 안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새벽 내내 잠들어 있던 몸, 위장이 멈춰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립니다. 오장육부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그 모든 것에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이 시작됐다. 이제 움직여라. 그리고 이 물을 마실 때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물을 마시면서 생각하십시오. 이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 좋은 기운을 깨운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의도가 담긴 물과 그냥 마시는 물은 다릅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실험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행동, 3분 호흡. 물을 마시고 나서 창가에 서십시오.
혹은 방 한가운데 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넷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춥니다. 둘을 셉니다. 하나, 둘, 천천히 내쉽니다. 여덟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마실 때는 생각하십시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내쉴 때는 생각하십시오. 묵은 것이 나간다. 무거운 것이 빠져나간다. 3분이면 됩니다. 3분 동안 이것만 하십시오.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숨과 함께 계십시오. 이 3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로 열었습니다. 물로 흘렸습니다. 이제 호흡으로 정착시킵니다. 기운은 흘러 들어온 뒤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호흡이 그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분 호흡이요? 바쁜 아침에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바쁜 아침에 3분을 못 내는 사람이 하루 종일 여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3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 3분이 나머지 16시간을 바꿉니다. 세 번째 행동, 하루 한 가지 선한 의도 정하기.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다. 오늘 나는 지나치던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 오늘 나는 밥을 먹기 전에 한번 감사하고 먹는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면 됩니다. 왜 선한 의도입니까? 기운은 혼자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뿜는 것이 돌아옵니다. 따뜻한 것을 내보내면 따뜻한 것이 돌아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흘려보낼 때 그 흐름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선한 의도 하나가 그 흐름을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 세 가지를 3번씩 하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 한 잔, 의도를 담아 천천히 마십니다. 두 번째, 3분 후, 들이마실 때 좋은 기운, 내쉴 때 묵은 것. 세 번째, 선한 의도 하나.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 하나를 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시면 말의 효과가 10배가 됩니다. 딱 10분입니다. 말 3분, 행동 7분, 하루 10분, 100일. 이 루틴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열흘은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은 날이 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은 날이 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처음 열릴 때는 삐걱거립니다. 그것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열흘이 지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돈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풀립니다. 100일이 지나면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0일 중에 반드시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날,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 루틴이 짐처럼 느껴지는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100일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 방법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물운이 바뀌기 직전에 반드시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을 나쁜 신호로 오해하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히려 가장 좋은 신호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날이 옵니다. 유독 피곤한 아침입니다. 잠을 잘 못 잔 날입니다. 전날 크게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눈을 뜹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립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깁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오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 대부분이 멈춥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역시 말 한마디로 뭐가 바뀌어?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꼼짝도 안 합니다. 힘을 줍니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녹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물이 더러운데 이게 맞는 건가? 멈추면 안 됩니다. 녹물이 나오는 것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틀면 맑은 물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날은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입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들이 흔들리는 날입니다. 그날 멈추면 녹물만 보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감사합니다를 외치지 마십시오. 억지로 밝은 척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세 번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딱 한 문장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 문장이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걱정은 미래에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날, 우리는 대부분 미래나 과거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생각들이 기운을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닫힙니다. 배가 흔들릴 때 닻을 내리면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입니다. 힘든 날 억지로 좋은 척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하늘도 압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그 솔직함이 오히려 기운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날 버티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0일 중 반드시 이런 일이 한 번은 찾아옵니다. 갑자기 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수리비가 나옵니다. 몸이 갑자기 아픕니다. 기대했던 일이 틀어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괜히 시작했나. 그리고 멈춥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먼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운이 바뀌기 전에 오래된 것들이 먼저 빠져나가야 합니다. 묵은 것이 나가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쓰던 물건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 허전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이 생겼습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돈이 나가는 것은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쌓인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일이 틀어지는 것은 더 좋은 흐름을 위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멈춥니다. 이것을 알면 버팁니다.
버티는 사람만이 그 다음을 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분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40일쯤 됐을 때 갑자기 차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묵은 것이 나가는 중이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60일이 지났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40일에 멈췄으면 영영 몰랐을 겁니다. 시험은 방해가 아닙니다. 시험은 확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바뀔 준비가 됐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버티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아침말 3가지를 마치고 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창문이 없으면 현관문을 잠깐 여십시오. 바깥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바깥에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열린 공간을 향해 한 번 더 말하십시오. 오늘도 기운이 열립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막힌 공간 안에서 기운을 부르는 것과 열린 공간을 향해 기운을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닫힌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옵니다. 열린 공간에서 말하면 그 말이 밖으로 나가고 기운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체감이 다릅니다. 이것 하나를 추가한 날부터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흔들리는 날 버티는 법을 아셨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멈추지 않는 법을 아셨습니다. 말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0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100일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100일째 아침입니다. 눈을 뜹니다.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다른 것이 뭔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은 그 방이고 여전히 아침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한숨이 없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몰려오던 걱정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100일 전을 기억하는 분들은 압니다. 100일 전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달려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원하는 만큼 쌓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계속 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작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몸을 느껴보십시오.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병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왜 피곤한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 흐르고 있는 느낌. 그런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100일 전에 나와 100일 후에 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00일 전에 나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들겠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어차피 안 될 거야.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기운이 열립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난 지금 그 말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말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재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쓸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도 재물입니다.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관계도 재물입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반겨주는 사람, 그것이 재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운이 열린 사람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기운이 막힌 사람에게서 이 모든 것이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돈만 보면 재물의 절반도 못 봅니다. 매일 아침 말 3가지를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재물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돈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문, 건강의 문, 관계의 문을 함께 여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을 이 길에서 보냈습니다. 절에서 보낸 세월, 수많은 분들을 만난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재물이 넘치는 집을 보았고 재물이 말라가는 집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물이 넘치는 집은 반드시 크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말라가는 집은 반드시 작고 낙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매일 아침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기운을 여는 사람이 사는 집과 기운을 닫는 사람이 사는 집, 그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달라지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바뀌고 싶다는 선언입니다. 내일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핸드폰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한숨보다 먼저 입을 여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돈은 나에게 흐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오늘 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나에게 기운이 열립니다. 딱 3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됩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100일은 끝이 아닙니다. 100일은 시작입니다. 기운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 아래 댓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이 여러분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선언은 기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누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으로 쓰는 그 말이 몸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내일 아침의 시작을 만듭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포기한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지쳐버린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은 오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오셨습니다. 내일 아침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배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흐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